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일생일대의 투자의 기회와 전 세계를 덮치는 퍼펙트 스톰, 이 두 가지는 같이 오게 될까요? 따로 오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눈앞에 어떤 걸 앞두고 있는 것일까요? 코스피 2400선과 코스닥의 770선, 좀 여기에서는 바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6월 초에 이미 우리는 한 차례 경험했습니다. 바닥을 잡는 듯했던 시장이 또 한 번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퍼펙트 스톰은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 전쟁과 전염병이죠.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해서 이름을 떨치기도 했던 론 베론 캐피탈 창립자가 6월 약세장 이후에는 기술주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긴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40년 만에 도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실물 자산에 반드시 돈을 넣어둬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수혜주, 원자재, 음식료, 금융과 리츠, 지주사 등이 꼽힙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을 바라보는 코멘트,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지역 전문가 누리호 발사는 새로운 시작. 이정호 전문가 반등 시 현금 확보 필요. 윤겸 전문가 오늘은 쉬어가는 장,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기회. 이렇게 반지역 전문가는 또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쉬어간다는 의견, 또 이정호 전문가는 항상 매도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5월 말에 이 매도 시그널을 확실히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아마 또 만족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왔다가 또 한 번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 오늘 관점은 반등 시 현금 확보가 필수인 장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선을 지지해주면서 어느 정도 시가 부근에 있는데 이게 오늘 미국장이 이제 오픈하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나 어떻게 반영될지 약간 아리송한 장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는 약간 2400선을 지켜주고 한 차례가 반등세가 나온다면 이제 그걸로 이제 현금을 확보한 걸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경 필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곡물 사료, 뭐 정유, 가스, 재건 이렇게 전쟁 관련해 가지고 테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인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하반기에 갈 종목들을 이제 선침해하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중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주 관련주들을 눈여겨 보는데 단기적인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젠 한 차례 사이클 다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뭐 곡물 사료 그리고 정유, 가스도 올랐죠. 그리고 이제 재건 관련해가지고 오늘 상승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재건 쪽에서는 안 간 종목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받쳐주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이따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 제가 갖고 온 종목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장기적으로 갈 종목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여기서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원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장에서는 태양광이 좀 올라줬어요. 그리고 월요일 장에서는 약간 풍력 쪽이 반등세가 나오는 모양이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거의 차트가 다 뭉개지면서 큰 하락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반등 시점을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원전 쪽을 반등 나올 때 노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해 주신 단기적인 순환매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최근 시장의 어떤 그 전면에 서면서 곡물, 사료, 비료, 농기까지 오늘 또 올라서는 모습을
최근 며칠 동안 해서 이제 이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유가스와 재건주의 순환매까지 시장의 단기적인 순환매 흐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도 신재생 에너지의 일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과연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제도 한번 잠깐 체크를 이 시간에 OCI 한번 보면서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장은 좀 더 그 흐름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움직이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서 낙폭과대주에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을 주셨네요. 이정호 전문가님은 월간 매매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는 올해 한번 복귀를 해보죠. 네. 이정호 전문가님이 올해 이 6개월 지내시면서 월간 기준에 현금 확보를 하시는 그런 구간들이 여러 차례 오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매도를 해서 현금을 다 확보했다가 다시 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나요? 약간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정 지수, 지금 지수를 봤을 때 2,400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 약간 이 부분이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대외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약간 지금 현금 30% 정도인데 약간 반등 나올 때 10% 정도는 약간 덜어놓고 현금 40%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네. 2,400선을 좀 약간 깨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방법, 약간 이런 식으로 지수마다 약간 그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지수를 크게 보면 약간 그 전고점이었던 3,400을 머리 꼭대기라고 보고 3,000을 약간 어깨로 보시고 2,700을 약간 허리로 보시고 2,400을 약간 무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저점, 뭐 바닥, 요즘에 바닥을 잡기 뭐 2,200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약간 바닥까지 가서 그걸 노리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고 아마 2,300선부터는 수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 하락에 따라서 저점으로 2,200까지 언급이 되는데 이건 2020년 11월에 저점 2,260이었거든요. 그 당시가 2,200선이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나온 이후에 시장이 3,310선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다시 지수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머리, 어깨, 무릎발까지 다 지수대를 설정해 주시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무릎선이다. 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5월 말에 100% 현금의 비중에서 뭐 100% 다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금화의 관점 얘기해 주신 이후에 CPI 발표 전에 70%까지 늘렸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현금 비중 조금 더 늘리면서 2,400선 내외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반등 시 현금 확보보다 지금은 진입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바랍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뭐 지금 안 사고 주식에 발 안 담그고 있으면 과연 언제 살 것이냐 이런 코멘트를 참 자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윤겸 전문가, 반재혁 전문가, 반등 시마다 현금 확보가 필요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진입 시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지금 이정호 전문가가 초록불을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가 노란불 주신 건가요? 초록불입니다. 네. 왜 색깔을 자꾸 바꾸시나요? 제 시력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니, 이 예. 전문가 분들께서. 네.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이신가요? 노란불. 예, 예. 노란불이시고요. 네. 반재혁 전문가 초록불이십니다. 반재혁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항상 제가 워낙 시장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이제 물가가 뭐 어제도 이제 뭐 조만간, 사실 뭐 조만간이라고 해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좀 걸릴 텐데 이렇게 좋은 쪽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왜냐하면 워낙 다들 힘드시니까 조금은 기운을 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또 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현금은 이제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 아직은 이제 반등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진정한 반등이냐 아니면 또 기술적인 그냥 반등이냐, 데드캣 바운스냐,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너무 좀 심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아침에 반대 매매, 그러니까 8시 40분 보면은 그 하한가에 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보였습니다. 반대 매매가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이너스 3.9에서 시작했다는 거 보니까 코스닥 유난히 또 많이 좀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만약에 수익 이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뭐 우리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2,40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뭐 무릎이냐 발목이냐 사람마다 다 의견은 틀리지만 어쨌든 현금은 좀 일정 부분 좀 확보해 두시고 나중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면 뭐 차트나 또 캔들 이런 거 보시면 또 이게 확인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이 난 게 있으면 현금화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머리는 3,300, 어깨는 2,700, 무릎은 2,400, 그리고 발목은 2,200 정도 이렇게 말씀 이정호 전문가가 해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신 의미가 뭘까요? 그 앵커님 질문이 상당히 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진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또 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또 현금을 비중을 더 갖고 계신 분이 위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강약 조절을 잘 해야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지금 좀 더 이게 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 뭐 가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뭐 극명하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그 섹터 종목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들고 그 시기와 상황을 조절하시면서 본인이 그 기본적인 그 기준을 갖다 딱 세우신 다음에 본인의 뚝심하에 시장 대응을 갖다가 템포와 이 스피드를 갖다가 조절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기준 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을 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을 거친 끝에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면 손실이 정말 커지는 게 딱 지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예전에 뭐 게임주 얘기할 때도 돈 남으면 사람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도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게임주도 또 할 말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채팅창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나비님께서 미란님 환율 1,400 넘어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1,300원 선을 잘 넘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약세가 제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국에서 뭐 일부 개입도 있긴 했습니다만 워낙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고 원화의 약세 압력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1,300원 선 돌파 안착 가능성 있을지 세 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300원 선에 돌파 안착 가능성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주시고요.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해서 하락 반전하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도 뭐 외국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올라가는 게 빨간불이죠? 예, 원화 약세 빨간불 주시고요. 위험하니까요.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국면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을 확인하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보시죠. 빨간색이 두 분이고요. 노란불이 윤겸 전문가 한 분이십니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빨간불 주셨어요? 저는 1,300원을 좀 돌파해야
그 다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1,3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야 나라에서나 아니면 금융당국에서나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뭔가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만 있지 약간 그런 액션이나 이런 부분을 취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약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 다음에 떨어지는 게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후 전문가의 의견은 들으면 들을수록 단기적인 일단 변동성 확대 과정, 반대 매매 소화 과정을 주목하시면서 저점을 좀 확실히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요. 윤겸 전문가는 노란불을 주셨어요. 네, 이 뭐 지금 국내 증시도 어떤 이제 이슈에 따라서 변동폭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약세장 하락장이 있지만은 그 장 속에서도 어떠한 이제 단발성 호재라든지 어떠한 또 안 좋은 뉴스라든지 어떤 이제 미 증시의 그 지표라든지 그에 따라서 이제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환율이 1,3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분명히 그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3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뭐 당국이 어제도 약간 당국이 일부 개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1,300원이 이제 오버해서 증시에 또 이제 큰 부담을 준다든지 환율에 이제 환차익의 환차손 부분에 이제 어떠한 이제 선을 기준을 넘는다 보면 그때는 이제 당국이 또 개입을 하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란불을 드렸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시고요. 네. 반재혁 전문가는 환율 주목하시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듣겠습니다. 뭐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저도 뭐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요. 환율이 잡혀야 외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1,3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면서 이게 주가도 다시 반등하면서 외인들도 들어오고 이런 게 지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근데 CPI가 결국은 좀 모든 걸 좀 망쳐놨죠. 우리가 예상을 벗어나는 이제 그 결과 나오면서 그리고 FOMC도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뭐 6월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0.75 그 75bp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도 이제 뭐 빅스텝 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거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랑 기준금리랑 이제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제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근데 우리 그 원화가 지금은 이제 너무 좀 약세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그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는 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도 당연히 1,300원이 넘어서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1,289원 선이고요. 양대 시장 기관 사고 외국인 팝니다. 두 번째 강한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재혁 전문가의 누리호 발사 이슈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볼게요. 누리호 발사 지금 2차 시도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네요. 네. 작년 10월에 누리호 1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는 좀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었죠. 그리고 뭔가 기대감도 더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많이 보는데 그 종목은 이제 시외에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이제 이게 시차별로 조금씩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뉴스 속보로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잘 올라갔다가 막판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 실패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그 이외에도 뭐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하락폭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때하고 좀 지금하고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오늘 뭐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중 마이너스 거의 뭐 4%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거든요. 낙폭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 뭐 보합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발사하고 성공, 지난번 같으면 발사를 확인하고 올라가면 뭔가 슈팅이 나오고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이런 슈팅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재료 소멸을 해서 미리 좀 내려왔고요. 물론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슈, 그 뭐 날씨라든지 예를 들어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좀 미뤄져서 오늘 이제 한 오후 4시쯤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이제 좀 강한 이제 흐름을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이제 이 관련 분야가 좀 사실은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테마로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내려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종목 추천을 할 때 관련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좀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이거는 물론 좀 장기적으로는 저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뭐 누리호 자체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 사실은 이제 뭐 작년보다는 솔직히 좀 분위기가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뭐 그냥 뭐 아까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플레 관련 이제 그 소나매만 이제 기다리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되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시장은 거의 지금 뭐 이게 뭐 무릎이나 뭐 발목이나 또 어쨌든 간에 어쨌든 많이 내려와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조금은 좀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어둡기 때문에 제가 뭐 관련해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누리호 이제 그 발사도 있고 해서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이쪽은 뭐 평상시에는 관심 많이 안 가지시다가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도 이제 요번에 그 발사를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로 띄워보낼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아직 많이 좀 뒤처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7번째 국가가 되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투입 그동안 이제 뭐 그 2010년부터 투입 비용이 거의 뭐 2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간 단위로 하면 2천억이 좀 안 되는 그것으로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 뭐 우리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근면하고 또 해서 이것까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성공하면 당연히 7번째 국가가 되는 만큼 지금 오히려 바닥이기 때문에 좀 기회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렇게 그 분할 매수 차원에서 보시면은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7번째 국가가 되고는 있지만 지금 뭐 이게 이제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우주 발사체가 ICBM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렇게 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 자체를 좀 일단은 우리 스스로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목표 그러니까 높이가 그 700m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궤도는 600에서 800m, 800km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그 추천 종목도 이제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쪽 분야에 좀 개발을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우주에서 그러니까 좀 그때는 좀 꿈이 많았을 때니까 뭐 우주에서 개척을 해서 뭐 자원도 개발하고 뭐 이런 얘기도 좀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좀 더 현실적으로 저궤도 위성 뭐 이런 부분이 통신하고도 관련됐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일단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발사에서 그 발사 10분부터 이제 보통 뭐 카운트다운이죠. 이제 해서 발사를 하고 그리고 보통 한 16분 17초, 16분 7초, 그러니까 초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초 단위로 계산이 돼서 1단, 2단, 3단 분리하고 그다음에 위성을 띄우고 그래서 지난번에 실패했던 게 위성 모사체를 제대로 궤도에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요거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요번은 그것까지 다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야 이게 성공했다. 좀 거의 뭐 초단위까지 이렇게 좀 계산이 좀 되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발사 후 1시간 뒤에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1시간 10분 뒤에 이렇게 성공 여부는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은 그 이후에 통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오늘 뭐 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10월에 보면
시외에 그러니까 4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사이에서 성공했다. 잘 올라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주가가 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막판에 한 발표할 때 최종적으로 좀 실패했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뭐 그 미리 좀 알아두시면 오늘 좀 매매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뭐 저도 일단 성공을 좀 했으면 당연히 저도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고, 그리고 다시 이거는 어차피 뭐 우주는 뭐 정책 테마이기도 합니다. 예, 우주항공은 정책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좀 더 내려온다고 하면 좀 더 그때부터 다시 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위성을 실은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그 결과 5시쯤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공 여부를 오늘 오후 5시쯤에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8월 3일에는 또 우주 탐사선이 나가죠. 다누리호가 또 우주로 발사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주항공주 오늘 누리호 2차 발사 오늘장 차익 실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크게 흔들리면서 뭐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10%까지 급락을 한다면 나는 매수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충분히 내려오는 동안 사실 이 종목군들은 내려오지 않고 올라섰습니다. 지수와 역으로 반대로 갔죠. 그런 만큼 변화를 또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 또 하나 통과를 하는데 차익 실현 위주가 되면은 빨간불이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잘 지켜보면서 만약에 급락한다. 그러면 나는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 윤겸 전문가 초록불이고요. 반지혁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는데요. 우주항공주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는 우주항공주부터 생각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의견 확인해 볼게요. 이정호 전문가, 윤겸 전문가 가운데 누구실까요? 저는 약간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이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발사체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만약에 진짜 시간이 하한가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수익들이 다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분할 매수를 오늘 1차적으로 하고 만약에 급락이 나올 경우에 그걸 추가적으로 사는 포인트가 낫지 않나. 만약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갖고 있는 물량을 또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8월 달에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것 같다. 어느 정도 가격대는 형성해 줄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정말 귀중한 현금, 정말 수익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현금을 분할 매수로 이 우주항공 섹터 바라보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윤겸 전문가님도 이 관련 주식들 시간의 거래까지 지켜보실 생각이신가요? 네. 특히 오늘 장은 물론 이제 누리호 발사가 이제 4시에 발사를 하는데 당연히 성공을 해야겠죠. 조금이나마 증시에 이제 훈풍이 조금이라도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그 미 증시가 또 휴장인 관계도 제가 오늘 국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좀 파악을 했는데 아쉽게도 좀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갭상승해서 오히려 좀 더 빠지는 형국이다 보니까 그런 시장 상황을 생각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라도 전문가님들께서 답변해 주셔서 적중을 한다면 인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반지혁 전문가님은 전략 어떻게 주실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예를 들어드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발사체를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항공 엔진을 만드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다시피 주가는 사실은 선반영으로 재료 소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성공했다는 차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를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 단지 이제 밑골이 달린 것은 그래도 오늘 성공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만약에 성공하면 슈팅이 좀 나오고 그러면 또 차익 실현 물량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란불을 드린 이유는
항공, 우주항공이라고 관련됐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테마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관련돼 있지만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오히려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재료 소멸에 가깝게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전략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밑꼬리 달리고 올라온 것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졌다가 그래서 또 혹시라도 또 안 되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8월에 또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벤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분할 매수 차원에서 네.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공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럼 일단 차실은 하셔야죠. 네. 예, 저희도 뭐 두 자릿수 수익률 항상 보고 있잖아요. 네네. 요즘 장에 딱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주항공주 성공 여부를 떠나서 누리호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충분하게 하락을 한다면 매수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시장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강한 코멘트를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오늘은 쉬어가는 장 포트폴리오 재구성. 네. 오늘은 이제 뭐 네. 미국의 도외 해방의 날이다 보니까 미 증시가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 국내 증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선물 지수까지 이제 갭상승해가지고 여기서 뭐 우리가 또 미 증시가 쉬더라도 우리 시장 자체로 좀 원동력이 돼서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희망도 갖고 또 기대감이 좀 생길 텐데요.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사실 공매도 부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인들이 지금 국내 수급은 뭐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환율 탓을 하면서 또 자금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기존에 국내에 투자했던 그 자금을 갖다가 또 일부를 뺍니다. 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 투자한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부 뭐 50% 내지는 뭐 60%를 빼가지고 같은 업종이라도 다른 나라의 안전한 투자처로 좀 이동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부 이제 수급도 안 들어온 상황에다가 지금 이제 거래를 하는 와중에 공매도를 갖다 외인들이 한 78%를 갖다가 지금 공매도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약세장, 하락장에서도 이제 외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 공매도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도 상당히 이제 야가 빠진 거죠.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공매도 위주로 이제 시장을 갖다가 끌어가고 있다.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이제 미 증시도 휴장을 하고 오늘 국내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 갭상승한 부분은 있으나 크게 이제 변동폭이 없고 오히려 보합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형국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고 무역 지표도 좀 좋게 나왔다 그래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황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는 말씀에서 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그 3월 코로나 그 발발해서 악재가 크게 확대돼서 저점을 뭐 거의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이제 당국이 개입을 해서 이 이제 공매도 부분을 약간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한 6개월간 금지하고 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증시가 좀 살아나면서 미 증시 상승과 함께 우리도 같이 뭐 1년 반 이상 거침없이 진짜 고점을 향해서 상승한 예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공매도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이 부분이 또 투심을 약화하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진짜 힘을 빼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약세장에서 공매도로 수익을 받다가 어떤 또 호재가 있거나 어떤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또 먹거리가 있을 때는 또 외인이 그때는 또 수급을 넣어서 수익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휴일이니까 미 휴장이고 오늘가 국내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걸 갖다 좀 관심 있게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또 재정비하는 제 전략을 갖다 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와중에도 저는 그래도 요새 최근에 2차 전지가 상당히 그래도 핫한 섹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그래도 이제 좀 대장주급인 삼성 SDI, 이런 것도 이제 저점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러시아가 지금 가스 밸브를 잠그다 보니까
또 이제 유럽이 EU가 지금 석탄을 다시 찾는 옛날로 좀 돌아가는 회귀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석탄을 갖다가 이제 수요가 또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스값이 폭등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가스 관련주 해가지고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KFF 이런 게 이제 많이 그때 이제 급등할 때 수혜를 받는데 또 아직도 이 원자재 부분은 아직도 여지가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꼭 매수하라는 조언은 아니고요. 두루두루 이제 종목을 같이 섹터를 보시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내가 이제 기준을 잡고 어떤 섹터로 들어가실 건지 그렇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코멘트, 시황,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에 대해서 뭐 방산 또 예전에 로봇 이런 것도 쭉 압축을 한 차례 해주셨었는데요. 네. 오늘은 에너지 위주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스 관련주와 신재생 에너지, 가스 관련주와 배터리주 이 두 가지를 보셨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정호 전문가가 오늘 주목해서 보시는 섹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공매도 얘기가 나오니까 의견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매도를 막기도 했는데 이번 정권은 조치가 나오지 않네요. 아마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야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전면 허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시장 논리에 맞게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은 대처 방도가 없다. 고금리,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공매도 그리고 수급의 악화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외국인의 공매도와 수급 악화가 조만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긍정적인 초록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 가운데서 공매도가 눈에 띄었다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이런 전저점 이탈을 외국인이 주도하게 되면서 매도에서도 수익을 내고 또 저점에서 주식을 잡는 이런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나왔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외국인의 공매도와 수급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든 세 분의 의견입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코멘트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정호 전문가님이나 반재혁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공매도라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열 국면이라든지 그 회사 그 기업의 그 이제 지표 주식의 그 가치가 너무 이제 과대하게 평가됐을 때는 건강한 조정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단점이라면 이런 이제 약세장 하락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역이용하는 수익 시력 이제 수익 실현 차익을 보는 이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개인들은 모든 부분이 공매도를 다루기에는 열세하다 보니까 이런 장에선 참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상승과 반전을 기대하고 싶더라도 이렇게 좀 이런 제도가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좀 네.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빛만 확인할게요. 개인의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아직 반대 매매가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빨간불입니다. 외국인의 이런 어떤 수급의 움직임이 개인 쪽의 매도를 유발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죠. 공포장을 유발하는 반대 매매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많았는데요. 반재혁 전문가는 초록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는 아직 소화할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의 동향은 어떨까요? 박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냈지만 마음 편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더라도 강한 녀석들만큼은 탄탄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한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오늘 건설 중장비 테마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세벽 전문가의 현대건설 기계도 1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42,250원 제시했는데 46,50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들의 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10%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34,500원까지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유세벽 전문가에게 토마토 티켓 2장이 쥐어지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유세벽 전문가가 획득한 토마토 티켓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시작으로 PNT 코스모화학 그리고 LIG 넥스원, 그 다음 슬라이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강 MNT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추가로 2종목 추가되면서 총 토마토 티켓 8장을 획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티켓 획득 현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를 쫓는 나머지 전문가들의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유세벽 전문가가 오늘 토마토 티켓 추가로 2장 획득하면서 이렇게 격차를 벌이게 됩니다. 유세벽 전문가 단독 선두 티켓 8장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윤겸 전문가와 이정우 전문가가 각각 티켓 4장, 그리고 반재혁 전문가가 티켓 3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에도 언제나 해답은 있듯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들이 이어져도 강한 녀석들은 항상 그 해설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강한 녀석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하는 윤겸, 이정호 전문가가 무색하게 유세벽 전문가가 티켓 2개를 따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지난주에 현대건설기계 15일 추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이 2가지 종목이 각각 10%대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현대건설기계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죠. 네,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지금 테마성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테마성으로 좀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고, 그리고 인디아에서 굴삭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했었고, 기관들의 매수세도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충분히 47,000원까지 가고 그리고 돌파를 한다라면 그러면은 또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 매크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림목 줄 때 재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눌림목을 다시 공략해야 될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37,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드렸는데 거기까지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방송 보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고, 거기에서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등과 함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비중을 좀 눌림목 줄 때 더 담아 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7,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오늘 오후 4시에 공방 준비 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후에 공개방송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한 녀석들,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3가지 종목을 함께 보시죠. 오전장이 끝나기 전에 볼 종목, 반재혁 전문가가 인텔리안테크를, 이정우 전문가가 데모, 윤겸 전문가가 GI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정호 전문가의 데모부터 보겠습니다. 데모라는 종목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투자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네, 데모는 재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압 브레이커 등 굴삭기 어태치먼트 전문 회사입니다. 2020년도에 신공장을 중성을 하면서 캐파를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인도 26%, 북미 21%, 유럽 11%, 전체 매출액의 수출 비중을 약 7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달러 강세가 될 때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 이후로 글로벌 SOC 투자 확대 기대감이 있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입가는 현재가 부분이
11,000원 밑에서 진입하는 게 괜찮고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900원 정도 노려서 가시면 될 겁니다. 키포인트는 재건 관련주들은 약간 종목마다 순환매를 하는 형상이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서한기계공업이 약간 대장주로서 치고 갔는데 이 데모라는 종목도 약간 상승률 쪽에서는 뒤지지 않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재건 테마의 그 종목 순환매가 올 때 약간 상승세가 두드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 23일, 24일 EU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모멘텀 데모가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유압 브레이커 같은 굴삭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8,900원. 우크라이나 재건주 순환매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인텔리안테크를 가지고 와주신 반재혁 전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네, 인텔리안테크,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뭐 우주항공 쪽에 말씀 많이 드렸고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뭐 이렇게 대형 우량주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형주, 중형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이슈로 해서 뭐 테마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수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제 그 해상, 그러니까 이제 그 크루즈선이라든지 이런 큰 선박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VASAT라고 하는데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항공 우주로 이 종목이 곽광을 받게 된 것은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궤도 위성이 우주에 많이 쏘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일단은 이제 스타링크 이제 저궤도 위성으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5G에서 이제 그 단말기로 이렇게 다 커버가 되지만 미국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또는 인도 이렇게 또 중국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들은 사실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스타링크가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이제 스타링크인데 전 세계를 저궤도 위성으로 이렇게 다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안테나를 만들기 때문에 이쪽에다 납품을 하진 않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이 원앱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인데 또 인도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하나 시스템도 이제 여기에 좀 투자를 했고요. 예전에 이렇게 좀 뭐 증자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앱에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 인텔리안테크가 안테나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시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평택에다가 제2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주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좀 눌림목이 좀 많이 심하게 왔어요. 보시면 심하게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히려 이제 지금 누리호가 이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선반영됐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인텔리안테크가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서 공매도에 최근에 조금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공매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뭐 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 원래 이제 제가 주봉상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종목을 많이 봤었지만 사실은 조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못 잡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좀 주가가 좀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더 내려가면 좋겠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앞으로의 고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원래는 아까 이제 좀 내려와서 6만 원의 말씀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좀 올라와서 밑꼬리 좀 달렸죠. 그래서 6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단가는 좀 높게 드렸습니다. 좀 중장기라고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8만 원 말씀드렸고 손절가는 6만 3천 원. 손절가는 한 5만 8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지금
오타가 나왔네요. 네, 5만 네, 네. 8천 원 수정해 주셨습니다. 인텔리안테크 9만 원 고점에서 뭐 30% 이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 6만 2천 원의 매수가 제시를 해 주셨고요. 현재가 매수가입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위성 관련주 가운데 대표주인 인텔리안테크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윤겸 전문가의 종목 GI텍인데요. 배터리주예요, 이 종목도요. 네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요새 핫한 부분이 있고 또 그 2차 전지 배터리 주 안에서도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치주 또 이제 실적은 좋은데 현재 가치가 이제 평가가 좀 떨어진 낮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이제 찾다가 GI텍을 갖다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제 일봉상 차트를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저점 구간에 와 있고요. 보조 지표를 봐도 이제 하단 밑단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19년부터 20년, 21년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년 동기 비해서 34% 정도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좀 23%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뭐 올 1분기는 전년 동기 비해서 334%가 성장하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늘어나는 그런 이제 양호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슬롯 노즐하고 슬롯 다이라는 그 2차 전지 관련 부품을 갖다가 이제 초정밀 부품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세계적인 또 기업들이 많이 이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수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평가돼 있고 또 요즘 2차 전지가 또 어느 정도 그 선호도라든지 핫한 그런 섹터 부분이고 저점 매력 구간에 있다 보니까 추천을 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요. 진입가는 현재가 3,565원인데 요 선에서 현재가에서 진입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저는 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짧게 보시고 3,400원이 이제 내려와서 무너진다고. 이 3,400원이 차트상 1차 지지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1차 지지가 아니라 그냥 저점 구간 지지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400원이 무너진다면 여기서 손절하셨다가 좀 더 밑단에서 다시 잡고 재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GI텍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장비 쪽이고요. 목표가는 4,000원,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4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유세벽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유세벽 전문가, 지금 대세는 이테마, 매매 전략 상세 공개라는 주제의 공개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윤겸 전문가의 공개방송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좀 쉬어가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종목 섹터 그런 얘기도 좋지만은 이제 입장해 주시는 이제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좀 많이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 키워드로 드린 이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든지 여기 증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시장 대응 방안 요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구성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세세한 전략을 윤겸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오전장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